47세라는 나이. 참 묘합니다. 아직은 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번 느끼죠. 4년 전 코로나가 덮치던 시절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희망퇴사라는 선택을 하셨다고요. 아마 그때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라거나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었을 수도 있고 내 인생 한번 새로 살아보자는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결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와보면 다르죠. 배송 일을 해보고 장사도 해보았지만 참 힘들다는 말이 저릿하게 와닿습니다. 그건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정말 지치기 때문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 배송 나가면 하루가 뒤죽박죽 돼 버리고 장사도 손님 발길 뜸한 날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어서 그 피로가 몸으로만 가지 않고 마음까지 사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한숨부터 쉽니다. 나도 그래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이 되면 회사 밖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고 무언가 새로 배우자니 돈이 드니 시간 드니 겁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배송이나 일용직, 소규모 장사 같은 고된 일로 몰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이 나이에 아무 준비 없이 퇴사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한 대기업 다니다가 46세에 권고사직을 받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2억 좀 넘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게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권리금 다 날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다 까먹고 지금은 쿠팡맨으로 새벽 배송 돌면서 월 300 조금 넘게 법니다. 몸이 망가져서 병원비도 들어가고 결국 남는 돈은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도 못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퇴직금으로 장사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도 조사도 없이 덤비면 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에는 체력, 경험, 네트워크가 전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연봉 1억 넘게 받던 사람도 나와서 프랜차이즈 사장하면 월 150 남기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 중소기업 다니던 48세 분이 있었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했는데 재취업이 너무 안 됐습니다. 이분은 택배 상하차부터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배달 오토바이라도 사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대신 이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재취업 교육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자격증 하나 따고 중장년 특화 채용하는 소기업에 사무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월 250 정도지만 4대 보험 되고 주 5일 근무. 배송보다 몸은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이분은 결국 교육과 재취업 프로그램 덕을 본 거죠. 내가 컴퓨터를 배우게 될 줄 몰랐다며 웃었지만 그게 40대, 50대 재취업의 현실입니다. 몸 쓰는 일은 늘 있긴 한데 너무 힘들고 단가도 낮으니까 몸 대신 머리를 조금만 쓰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희망적입니다. 퇴사 후 실패를 겪고 배송일로 몇 년간 몸이 망가지다시피 한 50대 초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가 전환점이 됐어요. 처음엔 배송 알바 끝나고 새벽에 중고 물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점 노하우가 쌓이자 중국에서 물건 소싱해서 팔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매출 1000 넘는데 순이익은 300 정도. 배송할 때보다 훨씬 낫죠. 물론 이게 단박에 된 게 아닙니다. 3년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몸 쓰는 일에서라도 배운 걸 응용해서 조금씩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송하면서 물류 흐름을 배웠고 사진 찍고 설명 쓰는 걸 연습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적응했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다곤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몸이 힘든 일을 오래 할 거라면 그 경험을 살려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47세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50세를 넘으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재취업률도 확 떨어지고 건강도 확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현실 직시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처음에는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사회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이럴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뭘 배워야 하는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중장년 취업센터, 지자체 일자리 센터, 노사발전재단 같은 곳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줍니다. 민망해도 가보세요. 나이 많은데 뭘 일하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다들 힘냅시다 라는 마지막 말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그래요, 정말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준비하고 배우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자리 잡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7세면 아직 20년 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송도 장사도 알바도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 스텝이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도 이거 하면서 배울 거 없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게 나중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40대, 50대 분들이 현실의 냉혹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 힘들었지만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 나눈 공감과 사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47세에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많은 중장년 상담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핵심 전략들이니 읽으시면서 나한테 맞을까? 를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할 일 지출 파악과 생존 계획 세우기. 퇴사 후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이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도 카드값이 200, 고정비가 300인 분들이 많아요. 이걸 먼저 끊어야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종이에 쓰세요. 월세 대출 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까지 전부. 정말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걸 구분해 보세요. 목표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출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외식비만 한 달 50 쓰다가 10으로 줄이고 IPTV를 해지하고 보험을 조정해서 20만 원 줄였습니다. 합치면 매달 60 이상이 세이브 됐어요. 이건 수입이 적어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 단계가 안 되면 장사든 알바든 다 헛수고입니다. 적게 벌어도 사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몸 쓰는 일이라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배송, 장사, 알바 이거 무조건 힘들죠. 하지만 무턱대고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더 힘듭니다. 배송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새벽 배송 마진 적지만 경쟁 심함. 대형 화물 수입 높지만 면허보험 필요. 지입제 위험하지만 장기 계약 가능. 이걸 모르고 뛰어들면 정말 피 봅니다. 실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는 새벽 배송을 하다 허리 다쳐서 병원비만 수백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팁. 처음 할 땐 무조건 단기 알바 형태로 맛보기 하세요. 지입이나 리차량은 처음부터 계약하지 마세요. 허가증, 보험료, 수수료 구조를 다 확인하고 하세요. 배송일로 가실 거면 운전면허 등급을 업그레이드 2총 1종, 대형 등에 두는 것도 준비입니다. 셋째, 소규모 장사? 가능은 한데 준비가 전부다. 장사로 먹고 살겠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안에 문 닫는 비율이 70% 넘어요. 프랜차이즈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치킨집 창업 비용 1억 넘게 들고 월 순이익 200도 못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달 임대료 200, 관리비 50, 재료비 200, 알바비 150 하면 매출 1000 넘어야 본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요동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팁? 창업 전에 6개월 이상 해당 업종 알바를 해보세요. 정말 해보면 다 보입니다. 본사 말만 듣지 말고
근처 같은 브랜드 매장 주인에게 솔직히 한 달에 얼마나 남으세요? 물어보세요. 매출 손익분기 점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 다 포함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넷째, 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활용은 무조건 이득이다. 많은 40대 후반 분들이 내 나이에 뭘 배우냐며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큰 함정이에요. 고용센터나 노사발전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내일 배움 카드 국비 지원로 최대 50만 700만 원치 교육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 회계, 전산세무, 물류관리사, 전기, 용접 등 취업률 높은 자격증 과정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 보면 4,050대 재취업 성공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이런 국비교육 수료자예요. 예를 들어 물류관리사 자격증 따면 50대에도 월 300 이상 정규직으로 물류센터 관리자 뽑습니다. 전산회계 1급만 있어도 소기업 격리 사무보조 일자리 수두룩합니다. 지게차, 굴삭기 면허 따면 단가 훨씬 높은 현장 알바 가능합니다. 다섯째, 온라인 디지털 활용이 경쟁력이다. 나는 컴퓨터 못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걸 깨야 해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 같은 온라인 판매는 진입비용 거의 0원입니다. 중고 거래 당근 마켓도 수입원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사진 촬영 기술 배우면 소규모 자영업에도 경쟁력이 됩니다. 어떤 분은 배송 알바하면서 물류를 배우고 짬짬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법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2년 만에 월 매출 1,500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관리도 계획이다. 이 나이에 몸 망가지면 정말 끝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걷기나 스트레칭 하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특히 혈압, 당뇨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퇴사하고 나면 다 끊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재취업 정보, 알바 정보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주변에 나 일 알아보고 있어라고 말해두세요. 동네 주민센터, 교회, 지인, 친구들한테도 열심히 물어보세요. 결국 47세의 퇴사는 끝이 아니라 긴 전환의 시작입니다. 배송이든 장사든 알바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지출 줄여서 생존 기반 만들고 몸 쓰는 일이라도 전략적으로 고르고 교육 자격증 투자해서 몸 대신 머리 쓰는 일로 이동하고 온라인 디지털 활용으로 경쟁력 키우고 건강과 인간관계 관리로 장기전 준비. 이걸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정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47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순간을 꼭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